안녕하세요. 아랑아주 창업교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권, 가게 자리,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단 하나가 천리다 라는 얘기 드렸었죠. 그만큼 내 가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절대적으로 크게 매상에 영향을 줍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종합상가, 그런데 의류 매장인데도요, 계단 올라와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한번 코너를 꺾어져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매상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그 몫의 핸디캡을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혹은 또 좋은 몫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더 좋은 장사목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이제 개인의 역량일 텐데, 그걸 떠나서 그건 너무 주관적이니까 그냥 객관적인 면으로 보면 가게 자리, 목, 어느 상권에 위치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권은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개념일 거고요. 목이나 가게 자리는 더 좁은 개념이겠죠. 상권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특히 저희 같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그냥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입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그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즉 점포에서 하는 그 점포에서 올리는 매상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아예 배달 서비스만 하는 음식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또 온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인터넷 쇼핑몰 통해서 의류, 전자제품, 사무용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음식도 많이 하니까는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분명히 좀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게 자리, 목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게 자리를 보실 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게 자리를 구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게 자리를 먼저 난 여기서 장사할 거야, 난 이 동네가 좋아, 이 동네 이 상권에서 할 거야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업종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음식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대박이 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 더 많냐면 후자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내가 잘하는 음식이라는 것이 먼저 정해지고,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음식을 갖고 어느 상권에 가서 어느 가게 자리를 얻어서 승부를 볼 건가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건물이라든가 혹은 내가 정말로 여기서 나는 꼭 장사하고 싶어, 그런 데들도 있거든요. 저도 여러 군데서 장사를 해보지만 꼭 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 장소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 그거와 메뉴와 매치가 되느냐, 이건 또 참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사람만 많으면 상권 좋다고. 예, 일견 맞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견 맞지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종은 사람이 오히려 북적북적하면 그 영업에 아주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이태리 명품 가구 있지 않습니까? 장롱이니 소파니 침대니 이런 거 수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보통 논현동 보면 가구 골목 있잖아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을 보면 굉장히 목표액이 그 장사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음식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한 달에 한 세트 파는 게 목적입니다. 한 달에 한 세트.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때 가격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이태리 명품 가구 한 세트 장롱, 소파, 침대 이렇게 하면 거반 한 1억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팔면 1억짜리 하나 팔면 3, 4천만 원 남는 겁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분의 목표는 한 달에 한 세트 파는 겁니다. 두 세트, 세 세트 팔리면 더 좋겠지만
어쨌거나 그분의 1차적인 목표는 한 달에 한 세트 파는 거예요. 그러면 보러 오신 돈 많은 손님들하고 아주 긴밀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 버글버글거리고 정신 산만하게 하고 여러 가지 대화에 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같이 식사를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커피 한 잔 먹기도 마땅치 않은, 그리고 막 번잡하고 무언가 가게 그 가게의 주변이 막 이렇게 허름하고 먼지 풀풀 날리고 자동차 크락션 소리 막 빵빵거리고 들리고 이러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이 북적북적 거리는 곳이 나쁜 상권은 아닌데요, 반드시 좋은 상권도 아니고, 사람이 북적북적 거리는 그 곳이 대부분 장사가 잘 되는 곳이긴 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수제비집을 하시던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정말로 한마디로 그분은 수제비 장사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장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 상권에서 수제비집을 하지 않고 샤브샤브집을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가게 계약까지 이미 했습니다. 임차 계약까지 맺어서 이미 그 가게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약금서부터 뭐 다 날리고 이제 굉장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참 잘한 게 뭐냐면 자기의 지인 중에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갖고 정말 음식업으로 성공한 창업을 많이 하신 분에게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 이분이 얻은 그 가게를 중심으로 상권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하고 이분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는 샤브샤브면 망한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가처분 소득이 이 동네는 너무 낮다. 가처분 소득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돈을 30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그건 제 소득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소득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가처분 소득은 내가 300만 원을 받아서 뭐 국민연금 내고 뭐 의료보험 내고 뭐 집을 샀다면 은행 대출이자 내고, 또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나가야 될 학자금이라든가 뭐 학원비라든가, 그 다음에 최소한의 본인의 어떤 식비, 전기세, 요즘 뭐 인터넷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반드시 나가야 되는 필수 항목들,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 가처분 소득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권 분석할 때, 가게 자리 구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번듯한 상권이고요, 잘 나가는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 상권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꽝인 데가 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 제법 부유해 보이는데, 그 동네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이 아파트는 막 10억 안팎 막 이렇게 가는 괜찮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거기서 그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보면 대출이자 내고 뭐 내고 하는 필수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도 안 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 동네의 외형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 어떤 데는 굉장히 허름하고 못 사는 동네, 못 산다라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런 동네인 것 같은데도 의외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그 소위 말해 갖고 씀씀이 이런 것들이나 뭐 어떤 문화생활 이런 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가처분 소득을 많이 갖고 계신 동네도 있어요. 물론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강남 하잖아요. 강남이 상권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처분 소득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듭니다. 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400만 원이라고 볼 때, 300만 원이라고 볼 때, 더 줄이죠. 250만 원이라고 볼 때,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 평균 소득이 700만 원을 버는 그 상권이라면 가처분 소득은 700에서 250 빼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처분 소득의 차이가 50만 원 대 450만 원으로 9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상권 분석을 했더니 거기는 도저히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는 동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수제비집을 차려라 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정말 수제비집이 싫었어요. 자기는 샤브샤브집 차려서 멋지게 인테리어해서 폼나는 장사하고 싶었는데 수제비집은 이건 너무 본인이 보기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막 장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었는데 이분이 꾹 참고 그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미 가게는 얻었으니까 수제비를 정말 맛있게 하는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들을 돈을 들이기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기도 해서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수제비집을 차렸습니다. 결과는요 초대박이 났습니다. 정말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하잖아요. 커피를 하니까 커피숍이 기왕이면 경쟁자가 없는 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진짜 커피숍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와 이런 데다가 커피숍 하나 차리면 대박 나겠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쪽박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동네에는 저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커피를 하는 사람이 내리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과 그런 문화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상권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커피숍이 안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상권과 가게짜리 몫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도 또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9번째 강의는 벌써 12분이 지나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요즘 몸도 너무 피곤하고요. 또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아서 이래저래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일을 더 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녹화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일주일 넘어 걸려서 올리는 것 같은데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대로 조금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에 아랑아주 창업교실 9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